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런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요?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40 직장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구조에 갇혀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화폐 가치는 폭락하는데 내 노동의 가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산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짜 부자 되는 법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세운 인물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병철 경영철학 속에 오늘날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삼성 창업주 명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 적나라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식에게만 몰래 물려주고 싶은 데를 잇는 자산관리의 본질, 그 초격차 비밀을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10분 투자로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대기업 회장이니까 저런 한가한 소리 하지라고 치부해버리셨나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부자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돈이라는 결과물 하나만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당장 이번 달 보너스, 오늘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테마주, 당장 눈앞에 몇 퍼센트 수익률의 영혼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경고한 돈을 쫓는 삶입니다. 돈을 쫓는다는 건 시장의 유행과 타인의 움직임에 내 자산의 운명을 맡겨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밤새 유튜브 보고 리포트 뒤적여가며 급등주에 올라탔다가 상투를 잡고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가치나 철학 없이 그저 돈의 꽁무니만 필사적으로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이끌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눈앞의 이익만 탐하는 단기적 기회주의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할 때 언제나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즉 사업보국의 관점에서 본질을 먼저 보았습니다. 투자의 세계도 정확히 같습니다. 나에게 돈을 가져다줄 본질적인 시스템과 가치를 먼저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돈은 여러분을 비웃듯이 저만치 달아나 버릴 뿐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노동력만 갈아넣는 삶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며 내일부터 또다시 아무런 대책 없이 월급 봉투만 바라보거나 남들의 급등주 리딩방을 기웃거린다면 정확히 5년 뒤인 2031년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매우 잔인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하락 속도와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율을 대입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년 평균 4%에서 5%씩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통장에 안전하게 넣어둔 현금 1억 원은 5년 뒤에 구매력 기준으로 고작 7천만 원 수준으로 토막이 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했을 뿐인데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강도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본질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핵심 자산을 소유한 상위 10%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나며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시장의 양극화이자 2026년 현재 숨막히게 진행 중인 경제적 계급화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3040 직장인 여러분이 직면한 가장 큰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절벽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뼈를 갈아 넣으며 지식을 쏟아붓는 지식 엔지니어로 일하든 밤낮 없이 야근을 하며 성과를 내든 냉정하게 말해서 40을 넘기고 쉰을 바라보는 순간 조직에서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매년 조직 개편과 슬림화를 외치며 비용 절감의 1순위로 고연봉 시니어 직장인들을 지목합니다. 2026년 올해만 해도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흘러나오는 희망퇴직 조건들을 보십시오. 위로금 몇 달치 쥐어주고 등 떠밀려 나온 선배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3년 안에 퇴직금을 모두 날리는 비극이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직을 관리할 때 항상 백년대계, 즉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일주일, 한 달만 보며 경영을 하면 그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영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달 나오는 월급 몇백만 원에 안주하며 5년 뒤, 10년 뒤의 소득 절벽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타고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뒤늦게 자격증을 따거나
준비 없는 부업과 사이드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은퇴 후 삶이 보장될 것 같나요? 혹은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들면 제2의 월급이 자동으로 따박따박 들어올 것 같습니까? 본질을 모르면 어디서든 철저하게 깨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드는 레드오션 시장은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자본금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일 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무모한 투기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철저히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본질에 대한 탐구 없이 오직 불안감에 쫓겨서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이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이 IPO, 공모주는 무조건 따상 간다더라 하는 소문에 휩쓸려 뇌동매매를 반복하는 삶. 이는 이병철 회장이 말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쫓기는 사람은 시장의 세력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우리는 영원히 뒷설거지만 해주는 개미로 남게 되는 거죠. 5년 뒤에도 여전히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떨며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삶을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진심으로 그 끔찍한 미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을 대하는 태도와 자산 성장의 공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삼성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만든 이병철 경영 철학의 핵심, 그 압도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자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 같은 해결책, 그것은 바로 이병철 회장의 핵심 경영 철학인 업의 본질과 선인제, 후사업을 우리의 개인 자산 관리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삼성을 키워낸 부의 작동 원리를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정확히 세 가지 솔루션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당장 눈앞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단기 매매를 멈추고 스스로 작동하는 가치 시스템에 돈을 묻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바꿀 본질적인 변화인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1983년 모두가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도쿄 선언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모든 산업의 핵심살이 될 것이라는 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의 투자도 정확히 그래야 합니다. 테마주나 밈코인을 쫓아다니는 것은 본질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인공지능 인프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반도체 밸류체인 1위 기업, 혹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고배당 우량 자산처럼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시스템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구조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신을 하나의 기업으로 가꾸는 인재 경영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내 평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는 데 보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지금 당신이라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몸값입니다. 직장에서의 관성적인 노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지식 엔지니어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2026년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나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혹은 자동화된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가공해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내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 안에서 광고 수익과 파이프라인이 뿜어져 나오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대를 잇는 자산 관리의 핵심인 지식의 자본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한 돌다리 두드리기식 리스크 관리입니다. 삼성의 성장사 뒤에는 철저한 기획과 데이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영끌이나 올인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은 언제나 위기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고리, 현금성 자산이나 ISA 계열의 절세 계좌에 묶어두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와 분할 진입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두가 자산을 던질 때 이병철 회장처럼 냉철하게 준비된 현금으로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을 헐값에 쓸어담는 대담함은 평소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자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부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쫓으면 도망가지만 가치를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는 삼성. 창업주 명언은 단순히 책 속에 머무르는 도덕책 같은 말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증명된 가장 차갑고 강력한 자산 증식의 대원칙입니다. 2026년 오늘부터 당장 눈앞의 잔파도에 흔들리는 삶을 끝내십시오. 나 자신을 명품 인재로 키우고 세상의 본질적인 가치 시스템에 투자하는 진짜 부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첫걸음을 격려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 중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더 깊이 있는 자산관리 인사이트를 남겨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